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미국에 의해서 리플 XRP가 증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화이다 라고 평가된 또 다른 증거를 이번 리플과 SEC 소송을 위한 법정조언자 브리핑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된 투자 고문 및 중개인에 의한 평가인데요. 그들에 의하면 어떤 것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증권이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암호화폐에 관한 법적 분석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리플 XRP는 일반적으로 통화로 인정이 되고 현재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닌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XRP 세 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당 회사는 SEC 웹사이트 윤리 강령 페이지에 작성했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공개 문서에서 리플 XRP를 가상화폐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정부기관과 규제기관이 XRP를 가상화폐라고 언급하거나 암시한 몇 가지 사례를 지적을 했고요. 2014년과 2015년에는 미국 정부 책임사무소와 그리고 금융범죄집행 네트워크 각각 XRP를 가상화폐로 언급한 사실, 그리고 SEC 자체가 힘먼 연설을 통해서 분산 네트워크 자산이 증권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한 내용 뿐만이 아니고 SEC가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에서 사용자가 지불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는 하위 테스트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말한 증거들을 통해서 SEC가 리플을 상대로 승리하더라도 규제기관이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존 디튼 변호사의 법정 조언자 브리핑에 준실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의회가 과연 이 암호화폐의 혼란스러운 현장에 대해서 언제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존 디튼 변호사는 아주 빨라도 2025년은 되어야 미국은 포괄적인 암호화폐 관련 법률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리플이 SEC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SEC는 각 사례는 서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게리 겐슬러의 임기가 2026년까지이고 2024년 미국 대선이 시작이고 그 사이에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소송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빨라야 2025년은 지나야 암호화폐 관련 법률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금부터 그들에게 유리한 판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경쟁 코인과 상생하기 위한 암호화폐 업계 그리고 거래소들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며칠 전에 힘먼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토레스 판사에게 브리핑을 제출했던 레이튼 박사가 올렸던 리플과 이더리움을 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라는 아티클이 포브스에서 누군가에 의해 삭제가 된 사실 공유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리플 커뮤니티의 도움으로 해당 아티클이 다른 사이트에 게시가 될 수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레이튼 박사는 리플 커뮤니티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전했는데요. 많은 사람의 이런 노력이 3월이면 좋은 소송의 결과로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 두 번째가 리플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26%가 비트코인을 선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25%가 리플 XRP를 그리고 이더리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는 리플의 인기가 이더리움보다 더 많고 비트코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에서의 리플 XRP의 인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본 SBI 홀딩스의 성공과도 연관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SBI 홀딩스는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최근 다양한 금융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일본과 일본 대외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SBI 홀딩스의 CEO가 리플의 이사 외 일원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SBI 회사는 주주들에게 XRP로 인센티브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는데요. 리플과 SEC 소송의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본 내에서 리플의 인기가 많은 것은 결국 암호화폐의 유틸리티와도 관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왜 리플이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SO 2002에 대한 기사도 그런 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위프트가 2023년 3월에 전 세계적으로 ISO 2002 표준을 채택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ISO 2002를 모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국제 간 결제 송금에 있어서 글로벌 표준 ISO 2002가 스위프트에 의해 언급이 될 때마다 리플이 계속해서 함께 언급이 되는 것은 리플이 분산 원장 기술 회사 최초로 ISO 2002에 합류를 했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일찍이 ISO 2002에 합류한 리플이 결국에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오랜 시간 무수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송금 속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 개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시스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라기보다 보완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리플의 입장에서도 ISO 2002에 일찍이 합류한 것도 리플의 유틸리티를 높여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스위프트의 단점이 보완된 송금 기술이자 국제적 송금 표준 기술을 따르는 리플을 많은 기관과 개인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리플이 2023년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NFT와 그리고 CBDC 모델 다양한 분야의 유틸리티를 높여가는 것이 리플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바이낸스의 과거 행위에 대한 규제 및 법 집행 조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당국에 벌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회사는 미국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칙에 익숙하지 않았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현재는 컴플라이언스 팀이 충분히 충원된 결과 이런 문제는 모두 보완된 상태이나 과거 행위에 대한 벌금 및 어떤 집행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BNB 암호화폐 토큰에 대해 회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고요. CFTC는 바이낸스가 등록 없이 미국 고객에게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규제 당국과의 합의가 벌금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불통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현재 상황에서는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조치를 암호화폐 시장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일단은 고려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러시아가 2023년 4월부터 CBDC의 첫 소비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3월, 그리고 러시아 4월, 특히 러시아는 소비자를 위한 파일럿 테스트라는 점이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리플이 2023년에는 NFT와 CBDC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처럼 NFT와 CBDC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역시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